이런 연말정산 신경 쓰는 보호자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근데 보호자가 요청하는데 거부하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위험이 아무래도 좀 크게 되겠죠. 현금 영수증 발급이 된다는 것을 다른 기관과의 차별점으로 홍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이런 기관이 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기한 기관의 현금 영수증 발급에 관련한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지케어에서 현금 영수증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기능도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기한 기관도 현금 영수증 발급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장기한 기관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쥐약관보호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비교적 자주 발급하지만 방문 요양에서는 발급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장기한 기관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관도 꽤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장기한 기관이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금액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현금 영수증은 바로 그 납부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흐름을 보시면 먼저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본인 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면 기관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이 본인 부담금은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급여랑 비급여. 그러면은 이 비급여도 공단에서 주는 금액이 아닌데 비급여도 포함해서 발급해야 하냐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금 영수증은 납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급여와 비급여 모두 상관없이 납부한 전액을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 왼쪽에 케이스 1번을 보시면 본인 부담금이 급여 10만원, 비급여 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15만원 전액을 납부했다면 현금 영수증 발급액도 똑같이 납부한 금액 15만원이 됩니다. 반면 이제 오른쪽 케이스를 보면 본인 부담금이 15만원일 때 납부를 13만원 했다면 현금 영수증 발급액은 15만원이 아닌 납부가 13만원이 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를 꼭 한번 확인해보고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또 추가적인 의문이 있을 텐데요. 아니 나는 이게 발급되는지를 몰랐어서 계속 발급 요청을 하는 걸 계속 거부했었는데 어떡하지? 즉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했을 때 불이익 여부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장기요양 기관이 발급을 거부하게 되면 미발급 금액의 5% 정도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앞에 좀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기관. 여기서 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체를 말하는데요. 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은 요양기관도 쉽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아예 원래 발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 발급을 거부해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급이 안 되니 발급을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다. 근데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받는 식당이나 편의점 이런 것들은 10만원 이상 금액은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발급을 안 하면 여기들은 무조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발급을 거부하도 당연히 불이익을 받고 발급을 아예 안 하면 불이익도 받는 거죠. 하지만 요양기관은 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거든요. 이 보호자의 발급 요청이 없다면 사실 발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아까 말씀드린 조건, 가맹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 그러면은 이제 가산세를 부여한다고 국세청은 그렇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요양기관은 의무 발행 업종도 아닌데 왜 현금 영수증을 귀찮게 발급해주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그 보호자의 요청 때문인데요. 요새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는 보호자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연령대가 좀 젊어지셔가지고 이런 연말정산 신경 쓰는 보호자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특히 쥐약관보호나 요양원 쪽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방문요양기관에도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보호자가 요청하는데 거부하면 아무래도 뭐 제가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거부하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위험이 아무래도 좀 크게 되겠죠. 이 이유가 사실 거의 뭐 무조건 대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 이유부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된다는 것을 다른 기관과의 차별점으로 홍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이런 기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관을 이용하면 뭐 현금영수증 발급 통해서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보호자님 하면서 상담실 때 안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국세청과의 문제 방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기관이 보호자가 요청을 했음에도 나는 가맹점이 아니니까 발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 실제로는 불이익은 없지만 이게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맹점이다 뭐다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국세청에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런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국세청이 뭐 기사도 내고 계속 홍보 중이에요. 이때 신고가 들어가면 어찌됐든 국세청은 조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의무 발행업종은 아니지만 요양기관도 가맹점 가입해서 발급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안 하는지, 그래서 발급을 권고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아니 저희가 뭐 의무 발행업종도 아닌데 굳이 가맹점 가입해서 보호자 발급해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국세청 직원과 좀 잡음이 발생하게 되면 좀 껄끄러워질 수 있겠죠. 뭐 막말로 현지 조사를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뭐 이제 웬만하면 요양기관 보면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시군구 주무관님들하고 굳이 안 싸우려고 하잖아요. 괜히 뭐 이제 지도점검이나 현지조사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싸우지 말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게 업무는 좀 늘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기관 입장에서는 사후 문제가 없으니까 좀 깔끔한 거죠. 이렇게 총 3가지 이유를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좀 잘 이해하셨고 기관 운영을 1년 이상 잘 해오셨다면 이어지는 좀 궁금함이 좀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의료비 세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인데 현금영수증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저희 이지케어 쪽으로도 이 의료비 세공제 자료 제출하는 시기가 되면은 많이 들어오는 문의입니다.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이게 의료비 세공제 자료 제출과 현금영수증 발급은 아예 별개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의료비 세공제 자료 제출도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요청이 오면 해야 합니다. 이게 심지어 이렇게 2개를 다 하게 되면은 이 이중공제라고 해서 이중공제가 적용되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뭐 의료비 세공제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무슨 업무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의료비 세공제 자료 제출에 좀 간단하게 좀 축약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기관이 수급자가 1년간 납부한 본인부담 전체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거는 이때 시기는 매년 1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뭐 물론 기한 후 제출, 수정신고 제출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한은 1월 7일 뭐 변경은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보통 지역마다 다르지만 제 경험상 12월부터 기관에 의료비 세공제 자료 제출하라는 안내 공문이 발송되기도 하고 11월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미리 기관에 1년 정도 운영을 해봤으면 이 연락이 무조건 한번 받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내 공문이 이 시기에 좀 발송이 되고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의료비 세공제 자료 제출은 사실은 의무입니다. 이게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반면에 의무인데도 불이익은 사실은 없긴 합니다. 근데 언제 불이익 규정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매년 제출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제출 안 하면 그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이 같은 걸로 좀 오해하시는 기관이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각각 어떤 좀 차이가 있냐면 먼저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는 말 그대로 세액공제를 위한 업무고요. 현금영수증은 내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위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하면 세액공제 하나랑 이 소득공제 이걸 합쳐서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면 같은 금액에 대해서 같은 내역에 대해서 공제를 더블로 받으니까.
또 이제 이 둘은 이 발급하는 금액 기준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은 급여랑 비급여를 합한 그냥 납부한 모든 금액을 발급을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의료비라는 게 공단에서 지급한 급여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급여를 제외한 순수한 급여 항목만 제출합니다. 이 아래 표를 보시면 본인 부담금이 총 15만 원일 때 의료비는 급여 부분인 10만 원만 제출을 하는 거고, 현금영수증은 이 총액인 급여랑 비급여를 합한 15만 원을 발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국세청에서 발급할 때 홈택스 들어가서 가맹자 신청하고 발급 메뉴 들어가고 금액 정보 넣고 발급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과정들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 이지케어에도 이 발급 기능을 좀 추가해달라는 고객분들의 요청이 많았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제 기능을 넣었거든요. 이지케어에서는 그냥 본인 부담금 납부 관리를 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체크만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먼저 이게 이지케어에서 발급하기 위해서는 이 별도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게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은 완전 무료인데 저희가 별도의 신청 과정을 넣은 이유가 이 발급하기 전에 사업자 번호 등의 정보를 한번 점검하셔라 라는 차원에서 이 과정을, 이 중간에 과정을 한 단계로 넣었습니다. 만약에 이 정보가 다르게 되면 아예 다른 정보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꼭 점검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발급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2번 수급자 관리 메뉴로 이동하신 후에 본인 부담금 탭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발급할 본인 부담금 내역을 그 월별 리스트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고, 납부 금액 등의 정보를 이제 우하단 쪽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이 하단에 또 현금영수증 발급 체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납부 금액 등의 정보 입력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부분을 체크하면 또 이제 좌측에 있는 화면이 하나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발급 번호,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그런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 아래 수납 등록을 누르면 이 납부 이력이 등록이 되면서 현금영수증도 함께 발급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희 이지케어 쓰시면서 납부 이력 관리 하시잖아요. 그 할 때 아래 현금영수증 발급 체크만 해주면 발급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본인 부담금 납부 이력은 이 동그라미 표시된 것처럼 현금 표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급은 납부 이력을 등록하면서만 가능한데, 그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납부 내역대로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받은 건 10만 원인데 15만 원을 발급했다 이러면은 사실 그 분이 연말정산 이런 거 공제 받을 때 잘못된 공제 내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납부 내역대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 이력을 등록하면서만 발급 가능하게 저희가 구조를 만들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 내역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납부 이력을 삭제하면 발급도 함께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취소를 원하시면은 납부 이력을 한번 삭제하시고 다시 등록을 해주셔야 아까 말씀드린 사고를 저희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내가 발급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납부 이력을 아예 삭제를 하시고 현금영수증 체크를 풀고 다시 등록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 발급한 내역이나 발급 정보는 이 수급자 관리 메뉴에는 2.9 본인 부담금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또 메뉴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장기화 기간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현재도 많은 기관들이 이지케어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무료로 잘 쓰고 계세요. 근데 아직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중에 발급할 일이 생겼었을 때 번거롭게 홈택스 가서 막 해보고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이지케어 로그인 되어 있으면 납부 관리하면서 체크 하나만 해가지고 이지케어에서 바로 간편하게 발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